정부는 방사능 위험 중 계속해서 축소를 시도합니다.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 얘기 계속 하죠. 계속 하잖아요. 왜 그래요? 방사능 위험을 축소시켜야 돼요. 왜냐하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하니까. 원자력 발전을 하는 한 방사능 오염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방사능의 위험을 축소해야 돼요.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.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우리 피폭량은 는다 이 말씀이죠. 정부의 피폭량 계산법 한번 보십시다. 저는 이렇게 하면은 전 국민이 다 속습니다. 한번 봅시다. 일단 제가 밀리시버트란 단위 한번 설명드렸죠. 그리고 베크렐 단위 설명드렸는데 이 베크렐 단위는 음식 1kg당 핵붕괴가 1초에 몇 개 일어나냐 이 뜻이에요.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방사능이 얼마나 들어있냐 이 말씀이고, 밀리시버트는 1년에 우리 몸이 받는 피폭량, 충격량이 얼마냐 이 뜻인데, 당연히 오염이 많이 된 걸 먹으면 이게 늘어나겠죠. 그래서 이건 비례 관계가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, 양을 많이 먹으면 그래도 또 늘어나겠죠.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피폭량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밀리시버트 이거 피폭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요. 오염도 곱하기 1년간 먹는 양 곱하기 설량 계수. 이 설량 계수라는 것은 세슘, 요오드 이런 방사능 물질마다 고유의 에너지가 있어요. 그 에너지량을 정해놓은 겁니다. 숫자로. 그래서 이 세 개 숫자를 곱해서 밀리시버트를 계산해요. 복잡하니까 간단한 연습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. 세슘 500크렐로 오염된 일본산 명태를 1년에 25kg을 먹으면 이 사람 연간 피폭량이 몇 밀리시버트인가?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.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. 500크렐로 오염됐으니까 5 곱하기 1년에 25kg 먹으니까 25 곱하기 세슘 설량 계수. 이렇게 이 세 가지 숫자를 곱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. 0.001625 밀리시버트. 근데 피폭량 기준치가 얼마였어요? 1 밀리시버트였죠? 1년치에 1000분의 1밖에 안 돼. 그렇죠?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딱 계산을 해놓은 후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전 국민이 다 뒤집어집니다. 아, 알았어. 숫자 나오면요, 국민들은 숫자를 두려워해요. 숫자 나오면 바로 무릎 꿇어버려요. 어때요 이거? 말이 돼요? 이게 지금 기준치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야 500베크렐짜리 먹어도 되겠네. 50베크렐도 먹어도 되겠네. 그죠? 500베크렐도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안 그래요? 그래도 기준치 이하니까.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다 당해요. 근데 이게 틀렸어요.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. 어디 틀렸는지 보이세요? 좀 어렵습니다. 경주 방패장도 딱 이렇게 해요. 이해되십니까? 경주 방패장이 방사능이 새요. 거기서 새면 이 방사능 물질이 동해바다로 나가요. 그래서 동해바다가 오염이 되죠. 방사능 많은 양의 물에 희석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그 동해바다에서 우리가 오염된 식품을 먹은 후 우리 몸이 피폭된 양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요. 그래서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요. 0.1 밀리시버트. 그 이하면 합법이에요. 그러니까 경주 방패장에서 한 방에 다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쩔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시뮬레이션해서 계산해 보면 기준치 이하예요.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딱 이 공식 가지고 경주 방패장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공식에 5년 전부터 당했어요. 그래서 뚫어지게 봤죠. 어디가 잘못됐냐? 이렇게 잘못됐습니다. 이게 바로 세슘 측정치를 이용해서 피폭량 계산한 후 기준치 이하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런데 핵반응이 일어나면요, 세슘뿐 아니라 100가지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나와요. 170까지 나온다고 돼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세슘과 요오드만 재요. 왜 그렇죠? 재기가 쉬워서. 3시간이면 잽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정밀 측정기 있잖아요. 정부가 많이 갖고 있는 거, 그리고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에다 갖고 있는 거 1억 3천짜리, 그게 세슘과 요오드만 잴 수 있어요. 3시간이면 잽니다. 그러면 플루토늄,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?
한 달 걸려요. 하나 재는데. 그래서 일상적으로 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세슘과 요오드만 잽니다. 근데 세슘과 요오드가 전체 방사능 중에 대부분일까요? 아니에요. 이게 문제입니다. 그러면 세슘이 전체 방사능 중에 몇 프로 차지할까요? 놀라지 마세요. 1%도 안 돼요. 1%도 안 돼요.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기서 공기 중으로 뻥 터졌을 때 나오는 방사능들이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170까지 다 조사하지 않고요. 한 30까지 조사했어요.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따져봐도 세슘은 1%도 안 돼요. 근데 그 세슘만 재고 마치 그 세슘만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계산하는 거죠. 이거는 정말 큰 오류입니다. 의도적인 오류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1년 내내 명태만 먹어요? 아니죠. 다른 것도 많이 먹죠. 이거 피폭량들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명태가 1mSievert예요. 고등어 1mSiever트 생각해 보세요. 먹는 음식마다 다 1mSiever트, 밥 1mSiever트, 김치 1mSiever트, 닭광 1mSiever트. 어때요? 그러면 우리 전체 우리 음식에서 먹는 그 피폭량은 얼마가 돼야 돼요? 수천 밀리시버트가 돼야 돼요.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. 음식을 통한 피폭량은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.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음식들을 X축에 쫙 나열을 해요. 그리고 Y축에는 170가지 방사능 물질들을 쫙 나열을 해요. 그런 다음에 모두 칸을 질러요.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칸의 피폭량을 다 따로따로 계산한 후 모두 더해야 음식을 통한 피폭량이 돼요. 거기다가 호흡을 통한 내부 피폭 더하고 외부 피폭 더하고 병원 피폭까지 다 더해서 1mSiever트 이하여야 된다라는 게 바로 피폭량 기준치의 뜻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해야 돼요. 우리 1년 내내 병원 한 번도 안 간다라고 가정해야 돼요. 그리고 외부 피폭 아예 없다 우리나라에. 그리고 호흡을 통한 내부 피폭 아예 없다 제로다 이렇게 가정해야 돼요. 그리고 우리 1년 내내 명태 25kg만 먹어야 돼요. 그리고 그 명태 속에는 세슘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이 계산이 맞는 겁니다. 이 계산법은 순삭이에요. 근데 이 숫자 나와버리면 국민들 전체가 포기합니다. 많이 써먹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말로 안 되면 숫자 딱 내놓으면 국민들 그냥 넘어가요.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. 1mSiever트 이 피폭량 기준치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. 음식을 통한 피폭,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경로의 피폭량, 거기다 병원 피폭까지 다 더해서 자연방사능만 빼고 인공방사능 다 더해서 1mSiever트 이하여야 된다라는 게 피폭량 기준치의 개념이에요.